그럼 저는 16억을 투자해서 분담금 없이 35억이 된 건데 지금 아직 입주 때까지 5개월 남았는데 지금 들어가도 안전마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재개발 투자의 80% 이상 지난 거에 70%를 투자했는데 꼭 관리처분인가에 들어갔다고 수익이 적은 건 아닙니다. 두 번째 편이죠. 최진성 아이언키 대표님을 모시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재개발, 재건축 이거는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대표님께서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안 되니까 여러 마디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종잣돈이 1억 원 미만인 분들은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 투자보다는 경매 투자를 시작해보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근데 내가 이제 1억 원 이상의 종잣돈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넘어올 수 있는데 그러면 1억 원이라는 종잣돈으로 어디를 투자할 수 있냐. 저도 지역 찍어드리는 거 좋아하지만 그 전에 그럼 재개발, 재건축이 왜 좋은지를 먼저 이해해야만 투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제가 경매를 투자하고 넘어왔던 이유는 처음부터 확정 수익 또는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거든요. 경매 투자를. 네, 그렇죠. 제가 서울에 아파트를 막 50채씩 투자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저를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보지만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 분석과 판단이 확실한 수익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지 않으면 투자를 안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세 1억 원짜리 아파트를 8천만 원에 낙찰받았다라고 하면 2년 후에 그냥 명도하고 전세 놓고 그냥 시세였던 1억 원에만 팔아도 2천만 원의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매는 현재 가치에서의 확정 수익을 안고 가는 투자입니다. 네, 안전마진이 보장되어 있다는 왜냐면 처음부터 1억 원짜리 아파트를 8천만 원에 샀기 때문에 2천만 원의 현재 가치에서의 확정 수익을 안고 가는 게임이고요. 재개발 투자는 어떻게 보면 비슷하긴 한데 미래 가치에 대한 확정 수익을 안고 가는 투자라서 제가 여기에 집중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또 쉽게 풀어드리면 저희가 재개발 구역에 빌라를 사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1억 원에 샀어요. 나중에 분담금 1억 원을 더 내면은 20평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 2억 원에 20평대 아파트를 사는 건데 근데 지금 나는 이 빌라를 1억 원에 사지만 1억 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가 3천만 원에 들어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 실투자금은 7천만 원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투자금을 작게 해서 1억짜리를 실투금 7천만 원으로 샀을 때 그때 당시에 인근 신축 시세를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처에 있는 신축 단지들 뭐 지금 2년 된 단지, 3년 된 단지 가격을 비교했을 때 2년 된 아파트가 동일 평형이 3억 원이다 라고 하면 저는 1억 원에 사고 나중에 분담금 1억 원이니까 2억 원의 미래의 20평대 아파트를 사는 건데 지금 2년차 아파트가 이미 3억 원이면 2억 원에 산 게 그대로만 된다 하더라도 1억 원의 미래 가치의 확정 수익을 안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플러스 알파 수익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5년 후에 내 빌라가 새 아파트로 바뀌어 있을 때는요. 내가 가격 비교했던 이 3억짜리 아파트는 몇 년차 아파트가 되죠? 7년차 아파트. 7년차 아파트가 되죠. 제 아파트는 0년차 아파트죠. 그러니까 똑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7년의 연식 차이면 신축 아파트가 비쌀까요? 7년 된 아파트가 비쌀까요? 신축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비싸죠. 이 플러스 알파가 바로 신축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2억 원이 아니라 커져서 확정 수익도 누릴 수 있는 게 재개발 투자고 4억 원짜리, 5억 원짜리 새 아파트를 사는데 처음에 내가 7천만 원 주고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도 쓰면서 시간과 나의 자산을 바꿀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 역시 미래 가치에서의 확정 수익을 안고 가는 안전마진을 갖고 가는 투자여서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재개발, 재건축은 첫 번째 안전마진을 갖고 갈 수 있는 투자라서 리스크가 적고 훌륭한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 재개발 투자랑 재건축 투자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이제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건축 투자는요. 주택을 사서 주택을 받는 겁니다. 즉 헌 아파트를 사서 새 아파트를 받는 게 재건축 투자인데요. 재개발 투자는요. 빌라를 사도 아파트를 받지만 주택이 아닌 것들을 사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 도로, 나대지 이런 것들은 주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매물을 갖고 있을 때 아파트를 받거든요. 근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 지금은 뭐 규제 지역이 강남 상구랑 용산구로만 남아있지만 올해 1월 3일 이전만 하더라도 수도권의 웬만한 지역은 다 규제 지역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가 다 중과가 되는 상황인데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가 세 번째 주택을 살 때는 규제 지역 내에서는 취득세율이 1에서 3%가 아니라 12%가 넘어가는 구조인데 만약에 상가나 도로를 사면 4.6% 고정 취득세를 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이 주택수에 포함한다는 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큰 가치인 게 제가 무주택자인데 청약 가점이 높아요. 그래서 어딘가에 계속 청약을 하다가 주택을 사면은 청약 가점이 없어지잖아요. 주택을 안 사고 내가
재개발 물건인 상가나 도로를 사서 재개발 입주권은 보유하면서 청약을 계속 시도해 볼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1주택자인데 1주택자 비과세를 하고 있는데 다른 주택을 사면 또 이게 비과세가 깨지잖아요. 근데 주택이 아닌 매물을 사서 내 비과세를 똑같이 유지하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을 쓸 수 있는 게 재개발 투자의 또 다른 장점입니다. 재개발은 주택을 매입하지 않고도 도로나 상가를 매입해서 나중에 주택을 받을 수 있어서 투자 전략이 더 다양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극단적인 레버리지를 쓸 수도 있고 저희가 대출받기 어려운데 요새 재개발 투자는 나중에 멸실할 때 이주기 대출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분담금에 대한 분담금 대출, 이 두 가지 대출을 조합원이면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출 활용도 용이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재개발, 재건축 하고 싶긴 한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이런 편견을 갖고 있거든요. 맞아요. 투자 시기에 따라서 이제 내가 얼마큼 볼지 그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시기에 들어가야 가장 좋은 시기일까요? 일단 재개발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많은데요. 재개발 투자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사실 재개발 투자의 투자 기간과 재개발의 사업 기간을 혼동해서 그런 건데요. 사실 사업 기간은 조합 설립인가부터 입주 때까지 거의 10년이 걸리는 게 맞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조합 설립인가에 사서 입주택 팔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만약에 조합 설립인가 때 사서 입주택까지 갖고 있으면 10년이 걸리지만 사업 시행인가 지나서 사서 입주택까지 갖고 있을 거야. 그러면 6년이 걸리는 거고요.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사서 입주택까지 갖고 갈 거야. 그러면은 난 4년이 걸리는 거고요. 지금 제가 문정동 136 재건축이라는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인데 여기 재건축을 제가 84제곱미터랑 49제곱미터 두 개의 분양권을 갖고 8월 달에 입주하거든요. 제가 이 주택을 16억 5천에 샀는데 84의 시세가 20억이 넘고요. 49제곱미터 22평의 시세가 15억이 넘어요. 그럼 저는 16억을 투자해서 분담금 없이 35억이 된 건데 지금 아직 입주 때까지 5개월 남았는데 지금 들어가도 안전마진이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거래하는 문정동 쪽에 중개사한테 연락했더니 9억 5천짜리 금매가 있더라고요. 49제곱미터가 초초 금매인데 그런 매물 같은 경우에는 안전마진이 거의 지금 5개월 만에 3억 이상의 안전마진이 있는 매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어느 시기에 들어가서 매도를 할지에 따라서 투자 기간이 달라질 수 있고요. 내가 조합 설립인가에 샀는데 입주 때까지 안 가져가고 사업 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에 팔면 그냥 시세의 상승분만 받고 엑시트 할 수 있거든요. 매수 시기나 매도 시기를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투자 기간을 꼭 장기로 안 가져갈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물론 안전마진이 조금씩 줄어들긴 하지만 부동산 투자를 포함한 모든 투자는 기대 수익과 리스크는 반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리스크를 조금씩 줄어들면서 내 기대 수익은 조금 양보해야 되는 거고 처음에 들어가서 나는 리스크 클 때 큰 이익을 보겠다. 그건 온전히 본인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많이 가져갈수록 마진이 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제가 투자한 9개 입주권 중에서 6개가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투자했어요. 실질적으로 저는 재개발 투자의 80% 이상 지난 거에 제 투자의 거의 70%를 투자했는데 흑석구구역 같은 경우에는 안전마진이 30억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문정동 136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안전마진이 거의 15억에서 20억 사이고요.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들어가면서 제가 안전마진을 5억, 10억, 15억, 20억, 30억까지 볼 수 있었던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꼭 관리처분인가에 들어갔다고 수익이 적은 건 아닙니다. 대신에 조금 투자금이 높아질 수는 있다라는. 네, 물론 기대 수익은 조금씩 낮아지지만 저는 그래도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안전한 시기에 투자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나는 입주권이 나오지만 내 거를 산 이분은 입주권을 못 받는 거예요. 이 물건은 입주권이 안 나오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리스크이기 때문에 지역을 조금 언급해드리면 지금 매수하면 안전마진이 10억 이상인 매물들이 많고요. 중매물 나오는 거를 매수하는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